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가 고영태 측의 기획된 음모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한문 앞에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 사이로 군복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헌재가 최종 변론일을 오는 27일로 정해 졸속으로 탄핵 심판을 하려 한다며 대통령 탄핵 기각 등을 촉구했습니다. 재판관이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말 탄핵 사유가 있는지 제발 그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가 고영태 일당의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하며 헌법 위반의 누명을 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단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것들이 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헌재부터 시작해서 국회까지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참가자들은 집회에 이어 서울 대한문과 서울역 등을 거치는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주최 측은 헌재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직후인 오늘 28일부터 헌재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3월 1일 최대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일은 지난 3번의 기념일과는 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나 현장 방문 등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하며 취임을 자축해왔지만 오늘 청와대에는 정막만 흘렀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레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출석할지를 내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달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던 박 대통령은 언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현재 대리인단과 출석 여부를 놓고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가 입장을 밝힌다면 탄핵 심판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심판정에 나가 강도 높은 신문을 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점이 부담이고 또 최종 변론 일정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굳이 심판정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는 대리인단이 다루고 있는 문제라서 언급할 게 없다며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오늘 대부분 출근해 시내 집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가 아닌 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 심판 불복을 전제로 한 논리라고 맞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최종 변론을 앞두고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8인 체제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은 재판부 구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7명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가 아닌 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 심판 불복을 전제로 한 논리라고 맞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최종 변론을 앞두고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8인 체제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은 재판부 구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7명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죄냐 하고 설명을 했냐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거기다 강요죄 이 3가지 죄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일 수가 있냐 하면 만일에 이것을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섞어치게 범죄를 만들지 않아요. 각자 구별해야 돼요. 뇌물죄 탄핵 사유가 됩니다. 뇌물죄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되니까. 직권남용죄 그것도 독립된 탄핵 사유예요. 왜? 직권남용죄 가지고도 탄핵이 되는 거니까. 클린턴도 직권남용으로 소추당했습니다. 강요죄도 탄핵 사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실을 나눠서 기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직권남용죄, 뇌물죄, 강요죄 세 가지로 섞어 범죄를 만드냐, 복합 범죄를 만드냐, 여기에 교묘한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거를 직권남용죄, 강요죄 앞에 뇌물죄가 맨 앞에 있잖아요. 뇌물죄가 제일 큰 죄니까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면 종신징역입니다.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는 별 죄가 안 돼요. 가벼운 죄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탄핵사유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거는 충분히 탄핵사유가 되는 거죠. 뇌물을 770억씩이나 먹은 대통령을 가만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70억을 뇌물죄라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뇌물죄를 걸면은 국민들이 금방 속임수를 알아요. 왜? 770억은 박근혜 대통령이 손도 한 번 댄 적 없거든요. 전부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익재단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안 된다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법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가 알아요. 그러니까 뇌물죄로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뇌물죄만 띄어서 하면은 들통이 날 테니까 거기다 끼워넣기를 강요죄를 끼워넣기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핏 보면은 강요죄는 좀 될 것도 같단 말입니다. 아니 국회 대통령께서 재벌들을 불러다가 좀 출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검찰들이 막 재벌 총수들을 붙잡아다가 딱 겁을 주면서 대통령께서 내라 그럴 때 사실 좀 겁 좀 먹었죠. 안 내면 좀 혼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죠. 어느 마피아라고 예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들 예. 자, 강요다 이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있는 것은 강요죄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증거라면 만일에 그것이 진실한 자백이라면 강요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 나눠서 투표를 했더라면 강요는 될 텐데 뇌물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강요만 가지고 기소를 하면은 에게 뭐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을 불러달라고 그래. 국민 여러분들이 아무도 승복을 안 할 거예요.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강요 플러스 직권남용 플러스 거기다가 진짜 숨은 목적은 뇌물로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끼워넣기 하는 겁니다. 사적 동자도 그 각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모든 국민들한테 탄핵소추장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이 뇌물죄는 그건 말도 안 되고
강요죄는 조금 강요성은 있는 거다.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대통령을 물러나라 자시라 그래.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사기를 친 거예요. 복합범죄로 엮여 이렇게 묶어버리는 바람에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찍을 때는 강요죄구나 하면서 찍었는데 결과는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어떻게 이게 사기가 아닙니까? 만일에 어느 검사가 어떤 사람을 기소할 때 뇌물죄, 직권남용죄, 플러스 강요죄 이렇게 기소했다면 그 검사는 그날 뭐가집니까? 너는 대한민국의 법전도 모르냐? 이런 그날은 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결정되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과 을지로, 숭례문까지 태극기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실제 잘못 이상으로 책임을 지게 된 탄핵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국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인 심리로 탄핵을 하는 것은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란 것입니다. 특검 수사는 강압적이고 절차가 불법이라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고영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그 안만실 판결에서 만약 잘못된 경우에는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정도를 우리는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생명을 훨씬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장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회에 나온 대통령 변호인은 탄핵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다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구국동지에도 집회에 나와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오늘 집회 참가 인원이 제일 많았다며 오는 3.1절에는 청와대까지 행지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태극기 집회에는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재출 의원 등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탄핵 소추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선 주자인 이인재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가세했습니다. 1,500만 표 이상으로 당선시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는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재출 의원 등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탄핵 소추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선 주자인 이인재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가세했습니다. 1,500만 표 이상으로 당선시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임 4주년인 오늘 관저에 머무르며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탄핵 심판 대응 전략 수립에 집중하면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상황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출석 여부는 여전히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취임 4주년인 오늘 관저에 머무르며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탄핵 심판 대응 전략 수립에 집중하면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상황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출석 여부는 여전히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북한 외교관에 대해 강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통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신경성 독가스인 VX의 반입 경로를 추적 중인데 외교 행락을 통해 반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금기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북한 대사관의 현광성 2등 서기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출석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인해 체포영장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살인 무기로 사용된 VX 신경 독가스의 반입 경로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VX 원료가 북한 대사관이 본국과 주고받는 외교 행랑을 통해 반입됐거나 평양에서 온 용의자들이 숨겨왔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오늘 북한 대사관에 수사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문서도 전달했습니다. Chemical itu sudah semesti diharamkan karena ia adalah sejenis chemical weapon.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 용의자는 범행 직전 베이비 오일로 보이는 물질을 받았다고 진술해 독극물이 액체 상태였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내로 김정남의 자녀인 김한솔 또는 김소리가 시신 인도를 위해 입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취재진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김정남 암살에 최악의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VX가 미사일 탄두에 실리면 대량 살상무기가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김정남 암살에 VX가 사용된 데 대해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VX 보유는 인지해왔던 것이라면서도 VX가 특별히 제조가 어렵지 않은 만큼 미사일 탄두 등에 장착돼 대량 살상 무기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VX 사용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극악한 전례라며 북한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최악의 독성 물질이자 대량 살상 무기인 VX를 택한 것은 전 세계에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메시지라는 전가 해석도 소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북한이 VX를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양국 관계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가장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일에서 2일 뉴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 간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측이 북한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국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회동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는데 김정남 암살이 배경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이번 사건이 국가 차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증거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외교 무대에서 쟁점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VX는 청산가리의 2만 배, 사린가스보다 100배 강한 맹독성 화학무기로 유엔이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해 생산과 보유가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는 VX를 사용한 사상 초유의 요인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생화학무기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에 비해 덜 부각된 북한 생화학무기의 위험성과 실제 사용 우려가 제기된 만큼 대북 비난과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탄두와 달리 적은 양으로도 대량 살상이 가능한 VX와 같은 생화학무기를 2,500톤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틀 뒤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 회담 대표 회의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미국은 2008년 11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을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특히 이번 신경작용제 BX 사용은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악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북한 정권의 자국민 인권 유린 사례도 이번 사건을 집중 제기할 계획입니다.
유엔은 장성택 등에 대한 초법적 처형 당시 북한 당국의 심각한 우려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며 화학 무기를 통한 암살이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되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김정남 암살은 최소 수개월 동안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게 현지 경찰의 판단입니다. 용의자들은 SNS를 통해 김정남의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유대 기자입니다. 김정남이 사용했다는 김철이란 이름의 SNS 계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찍은 김정남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용의자들이 이 SNS를 김정남의 동선 파악에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이 자주 목격됐다는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 거리입니다. 용의자들은 김정남의 행적을 치밀하게 쫓으며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잇따라 입국한 도주 용의자 4명과 달리 경찰에 체포된 이정철이 말레이시아에 온 건 2014년 이전. 북한 대사관 직원 형광성도 지난해 9월 입국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현지 언론에 상당 기간 범행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인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 역시 김정남의 동선 파악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사 직원이란 신분으로 김정남의 출국 일정을 확인해 범행 시간을 물색했다는 겁니다. The reservation status, do you think I can... Cannot, sir. We cannot simply give information to the outsider. 현지 경찰은 암살을 직접 수행할 여성 섭외와 김정남의 동선 파악, 그리고 도주 경로까지 암살은 치밀한 작전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북한을 향해 외교관계 재검토까지 언급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어떤 내용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 경찰이 곧 수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지에서 홍서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오늘 오후 북한 대사관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 인장이 찍힌 정부 공식 문건입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와 외무장관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뒤 전달된 공문이라 어떤 내용일지 주목됩니다. The ambassador has been informed the process involved, but he continues to be delusional and spew lies and accusations against our government.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사용한 독성 물질 VX의 원료가 외교 행랑을 통해 밀반입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는 현광성 등 용의자 2명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강제 조사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휴일인 오늘 북한 대사관에 중년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아는 부부 등 북한인 수십 명이 모여드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김정남 암살에 쓰인 신경작용제 VX는 90년대 지하철 테러로 악명 높은 일본의 종교 집단 옴진리교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옴진리교의 VX 공격을 받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피해자가 김정남 피습 직후 증상도 자신과 비슷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도쿄 나시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여 년 전 옴진리교 피해자 가족 모임을 이끌던 나가오카 씨. 1995년 1월 자택 인근에서 뒤통수에 VX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눈앞이 컴컴해졌습니다. 이내 걸음걸이가 휘청이며 몸을 가눌 수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이 저리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김정남 피습 직후 상황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VX 중독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症状と似てるんじゃないかと瞬間的に確信持ちましたね. 앞서 1994년 12월엔 일본의 회사원이 뒷목에 VX 공격을 받아 열흘 뒤 숨졌습니다. 당시 오음 진리교는 화학 전공자를 동원해 불과 한 달여 만에 VX를 제조했습니다. 사건 주동자들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네, 이번에는 쿠알라룸푸르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철 특파원, 김정남의 사인이 사실상 확인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족이 언제 말레이시아에 들어올 거냐에 관심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입니다. 방금 전 마카오발 비행기가 이곳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승객들이 게이트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김정남의 가족이 머물고 있다는 마카오에서는 직항이 하루에 방금 도착한 이 비행기 한 편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김정남 가족의 말레이시아 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오늘 김정남 가족이 들어올 것이다. 또 텔레그래프는 김정남의 딸이 내일 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정남 가족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다시 한번 소식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파원, 이번 사건의 여성 용의자들이 암살인 줄 몰랐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용의자 중 한 명이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이죠. 이 용의자를 면담한 인도네시아 부대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TV쇼의 장난인 줄 알았다. 또 건네받은 물질은 베이비 오일 정도로 생각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 돈 1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 용의자들이 범행 뒤에 화장실로 곧바로 가서 손을 씻었거든요. 이런 점을 들어볼 때 이들이 독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남 암살로 위험성이 드러난 VX가 만약 북한의 미사일 탄두에 탑재된다면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미국 국방부가 이 VX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상당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VX가 살인 무기로 사용된 건 미국이 인식하고 있던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X가 제조하기가 특별히 어렵진 않지만 맹독성 신경작용제여서 미사일 탄두와 다른 무기에 장착돼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학 무기는 박격포나 포탄에서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에 장착될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화학 무기 생산 정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질문엔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북한이 이를 위반한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VX는 지금까지 알려진 독가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경작용제로 극소량만 사용해도 몇 분 안에 생명을 빼앗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유엔은 VX를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해 생산과 보유,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현재 VX를 포함한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빅터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VX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한 것은 본질적으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복형을 금지된 화학물질로 살해한 테러에 그동안 대북제재 동참에 미온적이던 중국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혈맹이라는 북중 관계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우정에 갑자기 깊은 금이 갔다. 뉴욕타임스는 북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탄 전면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은 명색이 대국이라면서 줏대도 없이 미국 장단에 춤춘다며 전례 없이 중국을 원색 비난했습니다. 여기에다 김정남을 신경가스 VX로 독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국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또 이복형을 죽인 것도 잘못인데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더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북중 관계의 이상 조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但是毫无疑问它也受到这个影响
我们要注意到，随着这个发展之后呢，可能朝鲜对外对话的空间被压缩。 북한 때문에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명분이 줄어들고 있다며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就是以金正男被暗杀这个事件，再加上对朝鲜进行弹道导弹试验这个事件，我加速进行部署。 중국 정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경가스 VX 사용이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응징 움직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전부터 이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에게 비판적인 현지 언론들과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백악관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언론사들을 비공식 브리핑에서 배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거세게 비난합니다. A few days ago, I called the fake news the enemy of the people, and they are. They are the enemy of the people. 이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대변인실에서 비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몇몇 언론사들의 참여를 막았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배제된 언론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비난해온 CNN과 뉴욕타임스, LA타임스, 그리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등입니다. 취재 거부를 당한 언론사들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And a president who seems particularly averse to any criticism and has called the press the enemies of the American people, they are taking the next step in attempting to avoid checks and balances and accountability. It's not acceptable. AP통신과 타임은 백악관의 조치에 항의해 자진해서 브리핑에 불참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간사는 기자단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도 보수단체 행사에선 언론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지율이 신임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을 통해 핵심 지지층 결집엔 사이 해안 침식으로 강원 동해안에만 축구장 95개 크기에 이르는 백사장이 사라졌습니다. 방파제나 해안도로 건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해수욕장이 운영됐던 해변입니다. 하지만 백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복구용 암석만 남았습니다. 해안 침식에 이어 너울성 파도가 덮치면서 옛 모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항만공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항구가 이래 되면서 자꾸만 파해나가면서 이쪽엔 점점 다 파해나가고 없고. 동해안 102개 해변의 침식 원인으로는 방파제나 해안도로 건설 등 인위적 요인이 4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원인 규명이 어려운 해안 침식의 특성상 실제로는 인공 구조물로 인한 침식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바닷가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이 세밀한 사전 분석과 침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침식 예측을 위한 대형 수조 등 변변한 실험 장치는 부족합니다. 거의 실규모급으로 대형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매우 부족해서 지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1년 사이 해안 침식으로 사라진 백사장은 강원 동해안에만 68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95개 크기에 이릅니다.